KF-21, 그냥 한국이 만든 값싼 전투기 아니냐고 비웃던 미국 전략 분석가 브라이언 코헨이 최근 기밀 해제된 나토 보고서를 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고서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KF-21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동부 전선은 무너졌을 것이다.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전투기가 미국의 F-35를 대체할 수 있다는 말까지 들려오자 전 세계 군사 분석가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대체 한국의 KF-21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코헨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전략분석실에서 12년째 일하고 있는 군사 전문가죠. 제가 맡은 분야는 아시아 태평양 방위 협력 분석, 특히 동맹국 무기체계 평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제 업무에서 늘 참고용 수준이었습니다. 정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렇게까지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거라곤 K-팝이 좀 유명하고 삼성폰이 잘 팔린다는 정도였어요. 군사 강국? 전혀요. 솔직히 말해서 북한 옆에서 우리 미국 없이는 벌벌 떨 나라라고 생각했죠. KF-21? 그냥 한국이 만든 F-35 짝퉁이지. 몇 달 전 회의실에서 제가 뱉은 이 말에 동료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상관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시선 속에 넌 아직 모르는구나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는 걸요. 제 책상에는 늘 세계 각국의 군사 현황이 놓여 있었어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죠. 미국, 러시아, 중국, 나토 국가들.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은 제 머릿속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솔직히 말해서 거의 무시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독자 전투기 개발? 개발이야 하겠지. 근데 그게 대단한가? 동료와 점심을 먹으며 나눈 대화가 생각납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독자 개발이라고? 엔진도 미국 거 쓰고 기술도 우리한테서 배워간 거 아니야? 걔네가 뭘 독자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래. 생각해보면 참 오만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GDP, 기술력, 실전 경험, 그리고 동맹 네트워크로 무장돼 있죠. 그런 제가 어떻게 한국처럼 전쟁 한번 제대로 못 치러본 나라의 전투기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KF-21이 처음 뉴스에 나왔을 땐 솔직히 웃겼습니다. 개발에만 수십 년이 걸렸고 엔진도 미국 거라면서? 기술이 독자적이지 않으면 아무리 겉모양이 멋져도 그건 장난감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사무실 복도에서 마주친 후배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KF-21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죠. 걔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지. 전투기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그런데 며칠 후부터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이 슬금슬금 KF-21 도입을 검토한다는 정보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설마 그럴 리가 하며 넘겼지만 소식은 계속 이어졌어요. 왜 저걸 관심 있게 보는 거지?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인텔리전스 보고서에 KF-21이 점점 더 자주 등장하고 있었죠. 폴란드에서 관심을 보인다더니 이제는 필리핀, 말레이시아까지.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기밀 등급이 해제된 나토 공동작전 보고서 한 장이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별 생각 없이 열어봤는데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보고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KF-21 편대가 없었다면 남부 방어선은 붕괴했을 것이다. 뭐라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나토 합동훈련에서 한국 전투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것도 내가 장난감이라고 비웃던 그 KF-21이?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이게 정말 사실일까? 보고서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KF-21이 실전 시뮬레이션에서 F-35와 대등한, 아니 어떤 상황에서는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책상 위로 쏟아졌지만 저는 그걸 닦을 정신도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던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군사력을 숫자가 아닌 실제 경험으로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곧바로 상관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존스 국장은 저를 보자마자 알아챘죠. 드디어 깨달았군, 브라이언. 그는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특히 군사 기술 분야에서는 더더욱. 하지만 국장님,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말을 더듬고 있었어요. 존스 국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이제는 직접 가서 봐. 내 계산으론 도저히 이해 못할 거야. 한국으로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다음 주에 출발해. KF-21을 직접 보고 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스스로 깨달아.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12시간의 비행 내내 저는 그동안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한국에 대한 평가절하가 얼마나 많았는지, 제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새삼 깨닫고 있었죠. KF-21? 그저 모양만 번지르르한 국산 전투기일 거라 믿었던 그 녀석이 제 인생을 통째로 뒤바꿔 놓게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머릿속엔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내가 대체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낡은 생각들이 사라져가는 것처럼요.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택에 위치한 비공개 군사기지로 이동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호텔을 나섰죠. 검은 승용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운전석엔 한국 공군 장교가 앉아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코엔 박사님이시죠? 김상호 소령입니다. 오늘 안내를 맡았습니다. 차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서울거리를 빠져나가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도시의 불빛들이 보였죠. 제 마음도 그렇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KF-21을 직접 보시게 될 텐데요. 많이 놀라실 겁니다. 김소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죠. 놀라다니 내가 봐온 F-20이나 F-35보다 대단할 리가 있나? 기지 정문에 도착하자 보안 검색이 시작됐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3번의 신원 확인과 2번의 보안 게이트를 통과한 후에야 기지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죠. 아침 햇살이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경납고 앞에 서 있는 KF-21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KF-21입니까? 네, 맞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시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 고정관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던 그 매끈한 외형이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로 살아 움직이는 지능형 병기 같았습니다. 기체 표면은 스텔스 코팅으로 어둡게 빛나고 있었고 콕핏 유리는 은은하게 반사되며 내부 AI 시스템과 연동된 디스플레이가 보였습니다. 이 기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군요.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겁니다. 대부분의 외국 전문가들이 그렇게 반응하시죠. 돌아보니 별 2개를 단 장교가 서 있었습니다. 이정훈 대령이었죠. 저는 KF-21 프로젝트 운영팀장 이정훈 대령입니다. 브라이언 박사님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물었습니다. 대령님, 이 전투기 정말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겁니까? 이 대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엔진은 미국 것을 쓰고 있지만 그것 빼고는 모두 우리 기술입니다. 특히 항공전자와 AI 시스템은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자부합니다.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요? 직접 보시면 압니다. 시뮬레이션실로 가시죠. 이 대령은 저를 시뮬레이션 통제실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과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젊은 장교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KF-21의 실전 운용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가상의 전장이 펼쳐졌습니다. KF-21 4대가 편대를 이뤄 비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KF-21은 드론 4기와 완벽히 연동되어 유인 무인 복합 전술을 전개했고 작전 중 명령 변경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지상통제소와의 통신은 AI 알고리즘이 자동 중계해 조종사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잠깐, 이건!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놀라셨나요? 이게 바로 KF-21의 핵심입니다.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전체 전장을 제어하는 플랫폼이죠. 시뮬레이션은 계속됐습니다. KF-21 편대가 적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방식이 기존의 어떤 전술과도 달랐어요. 각 기체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최적의 경로를 스스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인공지능이 작전을 수행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파일럿은 큰 틀의 임무만 지시하고 세부적인 전술 기동은 AI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파일럿의 피로도를 줄이고 생존율을 높이는 거죠. 손에 땀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공군이 아직 실험 단계에 있는 기술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 수준까지 완성했다는 겁니다. 대령님, 이 기술은 언제부터 개발하신 겁니까?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나자 이 대령이 말했습니다.
KF-21은 더 이상 시제기가 아닙니다. 실전은 이미 준비됐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브라이언 박사님,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왜 나토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 봤군요. 이 대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고 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이 보여주는 기술 독립 선언이었다는 것을요. 시뮬레이션실을 나오면서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실제 비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을까요? 이 대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오후에 비행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밖으로 나오니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경납고 앞에 서 있는 KF-21들이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마치 한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만했던가.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던가. 식당에서 만난 젊은 조종사들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조종하는 KF-21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죠. 이 전투기는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우리 기술로, 우리 손으로요. 한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미국이 가진 우월감, 그것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깨닫고 있었으니까요.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이정훈 대령과 기지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진짜를 보여드릴게요. 그는 저를 KF-21의 실물 경납고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리자 형광등 불빛 아래 4대의 KF-21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압도적이었죠. 조용히 계류장 안에 서 있는 KF-21은 고요했지만 그 존재감은 제가 봐왔던 어떤 F-22나 F-35보다 강렬했습니다. 만져보셔도 됩니다. 이 대령이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기체 표면에 손을 대봤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촉감이 느껴졌죠. 스텔스 도료가 특수 처리되어 있다는 게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도료도 우리가 개발한 겁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였죠. 정말 모든 게 한국 기술입니까? 네, 심지어 나사 하나까지도요. 우리는 완전한 기술 독립을 목표로 했고 그걸 이뤄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3번기 시스템 점검 완료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박중희. 이분은 미국에서 오신 브라이언 박사님이십니다. 박중희는 경례를 하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KF-21 정비팀 박준영 중위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이 전투기의 특별한 점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박중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그는 저를 콕핏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조종석을 들여다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기존 전투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인터페이스였거든요. 보이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독자 개발한 통합 디스플레이 시스템입니다. 파일럿의 시선만으로도 조작이 가능해요. 시선으로 조작한다고요? 네. 인공지능이 파일럿의 눈동자 움직임을 추적해서 의도를 파악합니다. 전투 상황에서 0.1초가 생사를 가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기술은 미국에서도 아직 실험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했다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대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납고 한쪽에 마련된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도표들이 나타났죠. 브라이언 박사님, 미국은 여전히 탑다운 전술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죠? 네, 맞습니다. 중앙 지휘부의 명령을 각 부대가 따르는 방식이죠. 우리는 다릅니다. KF-21을 중심으로 분산된 유니칸 자율협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전투 시뮬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KF-21 편대가 마치 한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각 기체가 자체 판단 능력을 가진 노드 역할을 하며 상황에 따라 전체 전투의 흐름을 AI가 조율하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인 개념이군요. 맞습니다. 미 공군이 아직 파일럿 프로젝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영역이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미국은 이걸 못했지? 이 대령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뒤를 따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번 밀리면 끝나는 위치에서 생존을 위해 혁신해야 했죠.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군사력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절박함에서 나오는 기술 진화라는 사실을 저는 처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령님,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보여드리죠. 다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실제 훈련 영상이었죠.
KF-21 편대가 가상의 적진을 침투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보십시오. 4번기가 적 레이더에 포착됐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즉시 후퇴해야겠죠. 하지만 화면 속 KF-21들은 전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편대 전체가 재편성되며 내번기를 보호하는 동시에 공격 각도를 바꿨죠. 이게 바로 자율협조 시스템입니다. 중앙의 명령 없이도 각 기체가 최적의 선택을 합니다. 믿기 어렵군요. 이런 수준의 AI 연동이 가능하다니. 박중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시스템은 학습도 합니다. 매 비행마다 데이터가 축적되고 전술이 진화하죠. 저는 이제야 나토 보고서의 그 문장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KF-21 편대가 없었다면 남부 방어선은 붕괴했을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 대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경납고로 나왔습니다. 한쪽에서 정비병들이 뭔가를 조립하고 있었죠. 저건 뭡니까? 우리가 독자 개발한 무장 시스템입니다.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이죠. 가까이 가서 보니 세련된 디자인의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표면에 KM-7이라고 적혀 있었죠. 사거리 150km, 마하사의 속도 그리고 AI 유도 시스템까지 갖췄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한국 기술입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AIM-120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던 기술적 우위가 이렇게 쉽게 따라잡힐 수 있다니? 이 대령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박사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야에서는 앞서가고 있죠. 그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아마 미국이 자신의 우월성에 안주하고 있을 때부터였을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자신만의 우월성에 안주해왔습니다. 그 틈을 한국이 조용히 철저히 파고든 겁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경납고 밖으로 나오니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KF-21의 실루엣이 석양을 배경으로 더욱 강렬하게 보였습니다. 대령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한국은 왜 이런 기술을 개발했습니까? 이 대령은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으니까요. 한국의 기술 개발은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고 독립의 문제였던 겁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정말 이런 현실을 알고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뒤처지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을까?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죠.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으니까요. 분명한 건 미국은 더 이상 기술적 우위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한국에 대해서는 말이죠. 숙소로 돌아와 밤새 KF-21 관련 자료를 뒤졌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눈을 아프게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호텔 방 책상 위엔 커피잔과 메모지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찾아낸 2023년 말 NATO 분석 보고서. 그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KF-21은 단순한 무기 시스템이 아닌 향후 군사 네트워크 체계를 뒤흔들 전략 도구가 될 것이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땐 그저 외교적 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맹국 기분 좋으라고 쓴 말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지금은 뼛속까지 이해됩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마치 이 도시 전체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동료 마이클의 전화였죠. 브라이언, 어때? 한국은 별거 없지?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큰 실수를 하고 있었어. 무슨 소리야? KF-21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전투기가 아니야.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야. 전화기 너머로 마이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시작이군. 한국 것이라고 너무 후하게 봐주는 거 아니야?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저도 똑같이 생각했으니까요. 내일 내가 자료를 보내줄게. 내가 직접 판단해봐. 전화를 끊고 다시 자료 조사에 빠졌습니다. 펜타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KF-21 관련 정보를 검색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들도 이미 KF-21의 진가를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정보가 우리 부서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지?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이런 정보를 무시했던 건 아닐까요?
한국이 뭘 만들겠어라는 선입견 때문에 제대로 된 분석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노트북에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KF-21의 진짜 가치. 하나,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종합 전투 플랫폼. 둘, AI 기반 자율 전투 시스템. 셋, 유무인 통합 운용 능력. 넷, 실시간 전장 데이터 처리 및 공유. 다섯, 자체 학습을 통한 전술 진화. 적다 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KF-21은 미국의 F-35를 뛰어넘는 개념의 무기였으니까요. 창밖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죠. 잠을 한숨도 못 잤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리가 더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 7시, 이정훈 대령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더 흥미로운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대령님, 제가 밤새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KF-21이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시스템이더군요. 이제야 아셨군요. 오늘 보여드릴 것들을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다시 평택 기지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구역으로 안내받았죠. 여기가 우리의 미래 전투 체계 연구소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형 홀로그램 테이블 위에선 가상의 전투가 펼쳐지고 있었죠. 저기 보이는 게 2030년 전장 시나리오입니다. KF-21이 중심이 되는 차세대 전투체계죠. 홀로그램 속에서 KF-21들이 드론 수십 대와 함께 복잡한 전술 기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상군, 해군, 사이버전 부대까지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죠.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이미 기술적으로는 대부분 완성됐습니다. 2년 내에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겁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개별 무기 체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전체 전장을 재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습니까? 기존 사고방식을 버리는 거였습니다. 미국식 교리에 익숙했던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연구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절박함이었죠. 우리는 미국처럼 여유가 없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또다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절박함. 이제 저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던 겁니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이 대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대령님,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국은 왜 이런 혁신을 하지 못했을까요? 이 대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너무 강했기 때문일 겁니다. 너무 강해서요? 네.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 굳이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강대국들 틈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 했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강함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역설. 오후에는 시뮬레이션 센터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한미연합훈련 시나리오를 보여주더군요. 화면 속에서 미군 F-35와 한국군 KF-21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KF-21이 F-35보다 더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F-35가 더 비싸고 첨단 기술이 들어간 전투기 아닙니까? 담당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F-35는 확실히 뛰어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KF-21은 처음부터 네트워크 중심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죠. 그 차이입니다. 제가 놓치고 있던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개별 무기의 성능이 아닌 전체 시스템 속에서의 역할과 효율성. 한국은 이미 그 단계로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저녁 무렵 기지를 떠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당장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더 이상 기존의 우월감에 안주해선 안 된다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 한국 KF-21 현장 분석 미국이 놓치고 있는 것들. 첫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이것은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명적 시스템이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시스템처럼 보였죠.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처럼 말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한국이 이런 혁신을 이뤄낼 수 있었는지를요. 정말 우리가 이런 기술을 못 만든 걸까요? 아니면 만들 수 있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착각한 것일까요? 아마 후자일 겁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의 대가를 이제 우리가 치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 밤, 한강변 카페에서 이정훈 대령과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물결 위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커피 괜찮으십니까? 이 대령이 물었습니다. 네, 한국 커피는 정말 훌륭하네요. 이것도 제가 몰랐던 것 중 하나입니다. 이 대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모르시는 게 아직 많으실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죠.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령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완전히 얕잡아 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전문가들이 그러시죠. 죄송합니다. 이 대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도 한때는 그랬으니까요. 미국을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걸요. 그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정말로 위기를 느꼈을 때부터였을 겁니다. 북한의 핵 위협,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 우리는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걸 절감했죠. 커피잔을 든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 대령의 말에는 무거운 진실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브라이언, 우린 당신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힘으로 전장을 준비합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본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KF-21의 놀라운 성능,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절박한 생존 의지. 대령님,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70년 만에 완성해낸 국가 전략 독립의 상징이었던 거죠. 이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창밖으로 한강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들이 보였습니다. 불빛을 받아 빛나는 그 다리들처럼 한국도 이제 자신만의 빛을 내고 있었죠. 박사님,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뭐라고 보고하실 겁니까?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보고할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그림자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그리고 미국이 바뀌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오만함을 버리고 한국 같은 나라들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대령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보고서를 쓰시면 상부에서 좋아하지 않을 텐데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는 것보다는 낫죠.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다면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카페의 손님도 점점 줄어들었죠. 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브라이언,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 주세요.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자가 아닙니다. 동등한 파트너, 아니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배워야 할 상대입니다. 동감입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을 동맹국이 아닌 전략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대화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복잡한 심정이었죠. 일주일 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변화가 제 안에서 일어났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질서정연한 교통 시스템,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활기. 이 나라는 정말 놀라운 곳이야.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열고 이렇게 썼습니다. KF-21은 단지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정신력, 기술력, 그리고 미래 전략의 결정체다. 이대로면 미국은 따라가야 한다. 잠시 망설이다가 한 문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르치는 자가 아니다. 이제는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어져가는 한국 땅이 보였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한국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힘든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제 보고서를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 여전히 과거의 우월감에 빠져있는 동료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가 우월하다는 전제 아래 전략을 짜왔습니다. 하지만 이 일주일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그림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섰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기내로 쏟아져 들어왔죠. 마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미국도 변해야 한다. 겸손하게 배우고 더 강해져야 한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구름바다를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돌아가면 반드시 이 진실을 알리겠다고. 그것이 진정한 동맹의 길이라고 믿으니까요. 한국은 이미 날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도 다시 날개를 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